베트남이 3분기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의 3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17% 감소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를 막겠다고 곳곳에서 빗장을 걸어 잠근 베트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실제 이날 응우윤 티흐엉 통계 총국장은 지난 3개월 동안 전국 23개 지방이 봉쇄 조치를 시행해 공장이 다수 문을 닫는 바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코로나19가 남기고 간 상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림어업 부문은 1.04% 증가했지만 산업, 건설 부문은 5.02% 감소했고 서비스 부문은 무려 9.28%나 감소했습니다. 대도시인 호치민과 하노이를 중심으로 카페와 식당이 문을 닫은 것은 물론 마트를 이용하려면 통행증을 끊어야 하는 조치를 내렸을 정도이니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성장률이 나온 것만 해도 선방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호찌민에서는 베트남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나왔는데 이곳에선 지난달 9일부터 2인 이상 집합 금지, 대중교통 운행 중지 등 초강경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전염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아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공장이 돌아갈 수 없게 근로자들을 대도시를 떠나 고향에 돌려보내거나 일을 하지 못하게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타격을 줬습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성장 목표치를 3.5에서 4%로 제시했는데 쉽지 않게 됐습니다. 연 성장률 3.5%를 찍으려면 4분기에 9%나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4%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10% 넘게 성장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코로나19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최근 베트남 정부의 성장 재개 시나리오는 세계로 압축되는 듯합니다. 신속한 백신 접종, 다낭 및 푸꾸옥 등 관광도시 영업 재개, 공공투자 지출 가속화로 요약됩니다. 무엇보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떠나가려는 글로벌 제조업의 성난 민심을 잠재워야 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최근 주베트남 한인 상공인 연합회인 코참과 미국 상공회의소인 암참, 유럽 상공회의소인 유로참, 미국 아세안 기업협회는 공동으로 베트남 정부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처신을 잘못할 경우 중국을 떠나 공급망을 다양화하려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를 놓칠 것이고 결국 글로벌 경제 회복에서도 뒤처질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외국기업협회는 회원의 20% 이상 기업이 이미 일부 제조 기반을 다른 나라로 이전했고 추가 계획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 탄원서를 판민진 베트남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후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한번 이사 가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공급망을 변경하면 굳이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올 이유는 없습니다. 또 협회는 공동으로 재개방과 회복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으면 추가 투자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빨리 위드 코로나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코로나19 이후 삶에 대해 마스터 플랜을 내놓으려는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위드 코로나 계획을 현실에 옮기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 명분은 당연히 백신 접종일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베트남에 백신 100회분을 기증한 바 있는데요. 베트남은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백신을 조달받으며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을 꾀하는 중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심지어 쿠바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앞달라까지 수입했습니다. 최근 베트남 국가주석은 쿠바를 방문해 백신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최소 500만 회분의 백신을 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가 구매한 90만 회분에 더해 쿠바가 기부한 15만 회분이 추가돼 초도 물량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베트남 기업이 자체 개발하는 나노코박스 백신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등 백신 확보는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국민 일부는 그나마 검증된 화이자나 모더나 등 선진국 백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 향후 일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은행에 다니는 베트남인 A씨는 나노코박스를 비롯해 중국 시노팜, 쿠바 앞달라는 현저히 선호도가 떨어진다. 이들 백신이 부작용이 크고 코로나19 예방 효과도 떨어진다는 소문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베트남 정부는 당장의 코로나19 확산에 너무 놀란 나머지 경제를 통째로 멈춰버리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코로나19를 막았으면 됐을 텐데 막지도 못했습니다. 베트남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삼성
삼성전자를 비롯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한편 한국뿐 아니라 선진국들도 탈베트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나이키 등 미국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령이 내려진 베트남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나이키는 지난주 베트남에서 공장이 폐쇄돼 10주 동안 신발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금융사인 비티그에 따르면 이번 생산 중단 결정으로 나이키는 10주간 1억 켤레의 신발을 만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나이키는 이로 인해 8개월 동안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이키의 매트 프렌드 최고 재무 책임자는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슈로 생산을 중단할 경우 공장 문을 다시 열고 생산 규모를 늘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중국 등 다른 인접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신발과 의류 등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신발 제조사인 크록스도 9월 중순에 베트남의 일부 공장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8월 말 베트남의 미국 상공회의소가 약 100명의 제조 부문 기업 대표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0%는 이미 일부 생산 시설을 베트남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했다고 답했습니다. 언론들은 베트남은 여전히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라 생산 인력들이 공장에 복귀하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베트남 정부가 지나치게 엄격한 방역 규제를 고집하고 있는 점이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 이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출 상품 제조 공장들은 최대 가동률을 유지하도록 배려해줬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경제는 코로나19 상황이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베트남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 상황인지 국제적으로 드러난 데다가 그동안 키워온 경제 규모를 다시 반납한 상황으로 베트남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경제 회복에 들어간 점에서 세계 흐름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베트남의 국민들과 베트남에 투자한 전 세계 기업들도 화가 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 기업들 중 일부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부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공장을 가동하지 못할수록 손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기업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2분기 마이너스 7%의 경제 성장률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경제 하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빠른 속도로 접종률을 높이지 못하면 5년 동안 성장시킨 경제가 한순간 후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변 국가의 글로벌 기업의 공장까지 넘어간다면 사실상 회복 불능의 경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이 현재 이번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한다면 국가 부도까지 생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했지만 한국의 경제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월 한국의 수출이 통계를 집계한 지 65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출액을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수출은 작년 대비 17% 상승해 55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3달 반가량 수출하는 금액이 베트남의 1년치 수출액인 수준입니다. 게다가 최근 베트남은 봉쇄 조치로 수출 규모가 급감하고 있어 올해 경제 성장률은 2에서 3%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보다 수십 배 경제 규모가 큰 한국도 5%나 성장하는데 현재 베트남의 성장 전망은 암울한 상황인 것이죠.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외국계 기업들의 집단 반발, 신흥국 백신 거부감 등 베트남 정부가 직면한 어려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고비를 제대로 넘지 못하면 2021년은 베트남 역사에 베트남 경제 성장 동력을 크게 잃어버린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편 한국 기업들의 선행에도 한국을 무시하던 베트남이 이제 자신들이 무시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꾹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